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코스피는 0.2%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한 1.6%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이 안 좋아요, 코스닥. 한동안 잘 나가더니 또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왜 자꾸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지 좀 짜증이 날 뿐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2597.50, 2600 깨졌어요. 개인들이 435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애들이 1312억 매도합니다.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어요. 외인들이 한 1580억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이 좀 오릅니다. 그러다가 한 1% 가까이 오르고요. 하이닉스가 3.7%, 오선주가 0.7% 이렇게 오르고 있고, 네이버가 오늘 좋네요. 6.9%. 한동안 네이버 막 죽쓰더니 좀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 3.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종목은 좀 2차전 또 빠지네요. LG전설이 한 2.2%, 삼바가 0.1, 포스코홀딩스 5.3, LG화학이 2.6, SDI 2.05, 현대차 2.1%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1.6% 정도 빠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한 2,890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팔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한 1,700억 정도 매도하네요. 오늘 에코프로비아 많이 빠지네요. 8.8%, 에코프로가 7.7, 셀트린 헬스케어 0.4, LNF 6.4, 포스코 DX 9.7% 빠지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1.1%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리노고급 0.5% 빠지고 있고, WCP 7.6% 빠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현재 JYP가 한 1.5%, HLB 0.1, 파라비스 2.0, SM이 2.9, 레인보우 로보틱스 5.9%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비실비실 됩니다. 요즘 보니까 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수급이 저쪽으로 가나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가는지 하여튼 흥미로운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최근에 경기 둔화를 겪는 중국 대신에 아시아의 또 다른 경제 대국 일본으로 몰린 것으로 현재 나타났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올해 상반기 통계를 인용을 했더니 외국인의 일본 주식 매수 규모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 모건 스탠리 투자 전략가들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반등 기미를 보였는데 미국과 유럽의 펀드 매니저들은 지난달에 오히려 중국과 홍콩의 주식을 이제 순매도했다고 전합니다. 아시아 최대의 두 주식시장이 이제 투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중국을 앞서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통신은 골드만삭스 보고서하고 관련해서 그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본 주식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그 금융권의 동향을 인전 전하는 거죠. 통신에 따르면 1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아시아 중심 펀드 알리안츠 오리엔탈 인컴은 최근에 중국 대신 일본 주식 비중을 크게 늘렸고 이 펀드 내 일본 주식의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 40%로 중국 비중의 5%에 달한다고 이제 합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 펀드 내 일본과 중국 주식의 비중이 각각 25%, 한 16% 정도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주식 관련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 MSCI 지수가 올해 21% 급등을 했는데 중국의 경우 0.5% 상승에 그쳤어요. 지금 보니까 이스트 스프링 투자의 그 매니저가 그럽니다. 일본 기업이 제조나 자동화 등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인 긴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반면에 중국 당국은 최근에 소비 진작 등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놨는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풀이되고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투자자들은 지난 3월 이후 미지근한 조치들에 실망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 설명을 합니다. 이 와중에도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상하이 봉쇄 등에 따른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은 6.3%를 기록을 했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에 그쳤고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죠. 해외 투자들이 일본 주식 선호 분위기는 일본 중앙은행이 최근에 기존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간의 글로벌 긴축 속에도 일본은 단기 금리를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진행하는 등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일본 물가가 진정되지 않자 지난달 말이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 상한선을 0.5%로 두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를 일정 수준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른 나라의 통화는 강세를 띠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번 조치 후에도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출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죠. 소시에트 제네랄 SA의 프랭크 벤지르머 아시아 주식 전략 책임자는 일본의 통화 정책이 매우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거라는 그런 신호가 많아진다라고 하죠. 이런 엔화가 빠르게 재평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골드만삭스의 주식 투자 전략가들도 일본은행의 최근 그 조치에 대해서 오버행이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은 대형주 비중을 선택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증시 전반으로 관심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글로벌 펀드는 7월 20일, 28일 한 주 동안 1960억의 일본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고 글로벌 펀드는 3월 말 이후 한 주만 빼고 계속 일본 주식을 사들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도 일본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한 상태로 밸류에이션도 과거보다는 덜 매력적인 상황이라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빠지니까 또 일로 올라오네 보니까 은근히 삼성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 68,900원, 68,000대가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마지노선. JP 애들이 50만 주, CT 97,000, 메일린치 55,000 정도 현재 인전 매수하고 있고 CGS 한 32만, 모건스탠리 30만, 메릴린치 15만, 맥쿼리 11만, CL이 한 5만 1000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뿐이 아니라 우선주도 참 좀 오르긴 올라요. 한 4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56,500원 이상 올라갈 것 같고 57,000원에서 돌파해 주는데 약간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오르고 있다. 현재 외인들하고 현재 기관들이 좀 사고 있고요. 지금 개미들이 좀 파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사고 아니죠. 외인들은 사네요. 개미들은 팔고 나간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상당히 좀 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힘이 없네 보니까 다들 지금 거의 폭락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폭락의 길로 갈까? 내가 볼 때는 그래도 2차전지가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초전도체로 가는가요, 돈이? 자, 그러면 초전도체 쪽으로 가고 2차전지 빠져가지고 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